여러분, 기업의 리스크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전에는 그냥 재무제표 소점만 보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비재무적 리스크, 이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책임, 과연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요즘 기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리스크는 더 이상 회계장부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전혀 보이지 않는 곳, 정말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터지곤 하죠. 자, 그 변화의 본질이 대체 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는 그냥 돈 잃었네 하는 결과만 어떻게든 수습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죠? ESG, 공급망, 인권 문제처럼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 자체를 관리해야 하는 시대로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다 커진 다음에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병의 근원을 미리 차단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먼저 새로운 리스크는 대체 뭔지, 그리고 이걸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보고서는 어떻게 다른지, 또 이 모든 게 어떻게 연결돼서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가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야 할 새로운 출발점은 어딘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새로운 기업 리스크의 시대. 왜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우리 회사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딱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해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리스크 관리의 판도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려면 첫 번째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그 단서는 바로 기업이 저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세상에 보여주는 두 가지 핵심 보고서에 숨어 있어요. 재밌는 건 하나는 과거를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암시한다는 거죠. 바로 재무와 비재무 보고서, 이 둘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잘 아시는 재무제표입니다. 이건 뭐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기업의 과거 성적표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비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이건 성적표라기보다는 앞으로 닥칠 도전과 기회를 보여주는 일종의 미래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들어오죠. 재무제표가 자동차의 백미러 같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달려왔나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비재무제표는 뭘까요? 바로 전조등이자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앞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어떤 기회가 있는지 미리 비춰주는 거죠. 여러분, 운전할 때 백미러만 보고 갈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백미러와 전조등, 즉 비재무적인 문제와 재무적인 성과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냥 막연하게 공급망이 중요해, 환경이 중요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진짜로 회사 통장을 텅 비게 만드는 재앙으로 돌변하는지 그 무시무시한 리스크의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과정은요, 마치 도미노 같아요. 딱 5단계로 이루어져 있죠. 맨 처음에 작은 비재무 리스크 하나가 툭 쓰러집니다. 그럼 이게 보고서에 공시되고 이사회가 이걸 보고 뭔가 결정을 내리고 경영진이 실행을 하겠죠. 근데 결국 이 도미노의 마지막 블럭은 뭐냐? 바로 재무 성과입니다. 쾅 하고 쓰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저 멀리 해외 공장에서 인권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뉴스로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이 당장 불매운동을 시작할 거고 결국 생산 라인은 멈춰서고 매출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겁니다. 보세요. 사회적 이슈라는 비재무적 리스크가 순식간에 매출 급감이 나는 재무적 타격으로 이어진 거죠. 완벽한 예시입니다. 다른 예시도 볼까요? 이번엔 환경 문제입니다. 공장에서 규제를 어기고 오염물질을 막 내보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벌금 고지서가 날아오겠죠. 거기다 오염된 거 다시 깨끗하게 만드는데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단 한 번의 환경 실수가 어떻게 회사의 돈을 직접적으로 태워버리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심지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평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투자자들이 저 회사는 ESG 경영 엉망이네. 미래 리스크 관리 능력이 없구만. 이렇게 딱 판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투자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럼 회사는 돈이 급하니까 더 비싼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평판 하락이 실제 회사의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비재무적 리스크라는 게 이 정도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이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해야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드디어 이 책임의 소재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답은 바로 이사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의 역할이 정말 극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그냥 과거 재무성과 보고서에 도장이나 쾅 찍어주던 그런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고요. 미래에 닥칠 비재무적 리스크를 미리 감시하고 관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파수꾼 역할로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최종 책임, 이건 절대로 회피할 수 없이 오직 이사회로 귀결됩니다. 실무팀, 경영진? 아닙니다. 이사회가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최후의 보루인 거죠. 그렇다면 이사회가 져야 할 의무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게 더 이상 아유 저라면 좋죠 하는 식의 권고사항이 아니에요. 이제는 법과 규제를 통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강제 의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 변화를 한번 보시죠. 지금 유럽에서 시작된 CSSRD, CSDDD 같은 새로운 규제들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전 세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법들이 뭘 말하고 있냐면요. 아주 명확해요. 이사회는 비재무 리스크, 특히 지속 가능성 문제를 직접 감독하고 관리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이사회가 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대가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혹독합니다. 첫째, 숨어있던 리스크가 갑자기 빵 터지면서 엄청난 재무 손실로 이어지고요. 둘째, 화가 난 투자자들이 소송을 걸어오겠죠. 그리고 셋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 회사뿐만 아니라 이사 개인에게까지 법적 책임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이사회는 도대체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그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는 안 되죠.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3가지 핵심 실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둘째, 핵심 지표, 즉 KPI를 이사회 안건으로 직접 다루고, 셋째, 재무와 비재무 리스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대시보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요, 딱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기업의 책임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사회의 책임은 단순히 과거의 성과를 평가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회사의 미래 생존 그 자체를 책임지는 것으로 완전히 재정이 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회 책임의 출발점은 재무제표가 아니라 비재무적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했는가에 있다. 여러분, 이건 그냥 관점이 좀 바뀐 수준이 아니에요. 게임의 룰 자체가 통째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 혹은 여러분이 투자한 회사, 지금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그 회사는 과연 다가올 미래의 리스크를 진정으로 감독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